쉽게 대중들에게 쉽게 얘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부하고 놀부가 똑같이 제비다리 쌓여주는데 흥부는 마음으로 쌓여준다. 흥부는 재배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놀부는 부자면 대부자 생각입니다. 바로 정신분명 시대는 그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 그 생각들은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 인간이 바로 어디에서 왔고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고 그것 때문에 역사를 한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딥히스토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잘 안 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 이름이 나인가? 이 몸뚱아리가 나인가? 내가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남편인가? 내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누구의 어머니인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전반부인지 중반부인지 후반부인지 내 인생에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인지 내 인생에 도전을 해야 될 시기인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죠.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서울시 한쪽 구석입니까? 대한민국의 한쪽 구석입니까? 지구의 한쪽 구석입니까? 우주공간의 한쪽 구석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자꾸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느냐? 대충대충 하고 있느냐? 마지못해서 앉아있느냐? 내가 왜 앉아있지?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잘 안 해요. 스스로에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바로 이거죠. 짐승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못합니다. 사람만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짐승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등반에 비유합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시로 벌어져요. 어떤 한국 사람 두 사람이 히말라야 등반하고 있는데 갑자기 뇌물이 나타났어요. 준비 없이 또 뇌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가야죠. 앞으로 가야죠. 자, 수고합니다. 잘 부르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일 당했을 때 웃으셔야 되겠습니까?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치는 빨라서 정답은 다 알아요. 웃어야 된다는 다 압니다. 그러나 나한테 닥치면 쉽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저 히말라야 꼭대기 올라가야 되겠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 지금 물에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화밖에 안 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열심히 살지만 가끔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살아왔던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인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해서 방향. 그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려면 먼저 중심 가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정립이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이것을 먼저 정립을 시켜주면은 시키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바로 결국은 우리가 역사, 문화,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바로 중심 가치를 바로 잡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것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와 철학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태민족이죠. 유태민족의 중심 가치가 선미사상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유태민족.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다른 민족들은 유태민족에 서 희생대로 더 좋다. 이런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태민족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중심 가치는 중화사상입니다. 세상의 중심 화족. 화족은 잘 아시죠? 우리는 중국의 한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화족이다. 마찬가지죠. 일본의 중심 가치는 천황, 천황은 신이다. 이런 것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의 정신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중심 가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한테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집단 무식 속에는 홍익이라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홍익 인간을 굳이 영어로 번역해보자면 해피 투게더라고 가장 근접한 말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제가 강의 후반에 홍익 인간의 이제 깊은 뜻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보자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홍익 인간은 단순하게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 수준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 시족, 부족, 민족, 인류, 생명 이렇게 이 집단들이 커져가는데 빅히스토리를 우리가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민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이 민자는 백성 민자입니다. 백성은 100가지 성씨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개념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학원에서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먼저 전달을 합니다. 자, 나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야 되죠. 두 분이 계시기 위해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셔야 됩니다. 네 분이 계시기 위해서는 또 8분이 있어야 되고요. 8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지금 존재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보통 1세대라고 1세대, 1대, 2대, 3대, 1세대를 보통 평균 30년 잡습니다. 그러면은 1대, 2대, 3대에서 10대로 할아버지한테 거슬러 올라가면, 즉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현재 나 하나 존재해서 여기 300년 전에 몇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산 방법은 2의 10승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1024명이 있어요. 300년 전에 1024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쭉 늘어서 있어야 현재 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습니까? 오류 없지요? 그림을 뒤집어 놓으면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10대가 아니라 30대,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죠. 그럼 계산 방법 2의 30승입니다. 2의 30승을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30번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10억 몇 천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죠. 이 계산 방법 오류가 없는데 900년 전에 현재 나 하나 존재해서 10억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족보의 접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한 쌍이 아들 딸을 10명 낳았다. 그럼 10번 겹치 출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걸 1세대를 30년 간격으로 잘랐는데 사돈 간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1년 간격 자를 수도 있고 한 달 간격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하려면 또 오늘 시간 다 갈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계산 방법은 오류가 없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과거의 민족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나와 같은 민족인 우리 조상들은 나한테 다 윤자를 물려줬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어머니 윤자가 많이 오고 아버지 닮았다고 아버지 윤자가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섞이죠. 나한테 윤자를 물려준 1대, 2대, 3대만 올라가도 이 많은 나한테 윤자를 물려주신 분 중에서 나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을 같은 색깔로 치놨습니다. 나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나머지는 나하고 성씨가 다르지만 나한테 윤자를 물려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게 민족이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몸속에 단군 할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백인이나 흑인들은 단군 할아버지 피가 윤자가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단군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법통적으로. 한국 사람 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법통적으로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볼 때 바로 그 혈통과 법통을 무시를 하면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집단 무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언어의 80%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집단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을 한자로 쓰면 뭐라고 씁니까? 혼이죠. 한자로 쓰면 혼. 그래서 민족의 얼, 민족의 혼 같은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이 몇 사람 없어져도 대한민국이 아무 꿈쩍 없이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바로 우리 민족의 집단 무식 속에 민족의 양심이 지금 희미해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얼과 양심과 심판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바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 바로 이런 부분과 연관돼야 된다. 순수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하면 될 거란 얘기죠. 김구 선생님이 항상 자기 책상 뒤에 써붙였던 그게 양심건국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조선왕조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조선왕조가 결국은 민족이 양심이 없어져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바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양심이 바로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자. 지금은 국민들이 보수다 진보다 서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다른 쪽 날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쪽 날개가 없어지면 새는 날지 못합니다. 바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몫을 내는 것, 이게 건강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몸통이고 그 몸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장.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민족의 심장,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21세기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 민족의 심장을 찾아야 되겠다. 민족의 심장이 지금 제대로 뜨겁게 뛰지 않는다라고. 제가 있는 국학원은 그래서 국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양심을 살리고자 합니다. 국학이 있고 한국학이 있습니다. 국사가 있고 한국사가 있습니다. 국어, 한국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사하고 한국사가 무슨 차이가 있죠? 토성과 외래종. 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걸 바라볼 때 국사, 국어, 국학 그럽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걸 얘기할 때 한국사, 한국어, 한국학 그런다는 것이죠.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철학, 문화를 국학이라고 한다면은 외국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화라고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자, 석가모니, 예수의 사상, 철학, 유교문화, 불교문화, 기독교문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외래 사상, 철학이고 외래 문화입니다. 그럼 국학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경북 안동에 가면은 국학진흥원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공자상이 서 있습니다. 공자가 나쁘다는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자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러나 공자 이전에 석가 이전에 예수 이전에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런 사상, 철학, 문화가 없이 멍청하게 그냥 미개하게 살아왔겠냐 이 말이죠.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탄생하시기 훨씬 전에 몇천 년 전에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사상, 철학,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어느덧 잊어버리고 제대로 전달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국학원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대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해놓은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교육을 합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왜곡된 역사, 문화, 철학을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67.5%가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 문화 속, 철학 속에서 우리의 문화의 가장 근간이 된 것을 효충도로 추측을 했습니다. 물론 공자님 말씀은 충효예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도와 예는 같은 겁니다. 도와 예를 같다고 보면 되죠. 효충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효는 공자를 몰라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10명 죽인 살인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효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요즘에는 가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가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행의 근원을 효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충은 한국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럼 사람들은 벌써 이상한 사비종교 같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부 종교에서 써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도는 길도입니다. 길도. 길이 뭐 이상합니까? 근데 무슨 길이냐?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을 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 뭐 제가 재는 얘기도 아니고 이 공자님 말씀이 나오죠.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집착, 욕심. 그런 장애물들을 항상 쓸고 닦아서 하늘 마음이 우리 사람 마음으로 온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 닦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 닦는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바로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을 잘못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남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도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도는 우리 조상들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도로란 말이 있습니다. 도로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길입니다. 근데 길도 길로예요. 근데 왜 길 번역 안 하고 길이라고 번역을 합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생각 안 하지만 제가 국학원에서 1박 2일 교육을 해요. 제가 12시간 풀로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조금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자가 중국자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도 전문가가 많이 계시죠. 한자는 중국자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우리 글자입니다. 발음과 일단 정확히 증명할 수가 있죠. 이 뜻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는 길입니다. 로는 몸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머리수 쉬엄쉬엄 갈창이라고 그러죠. 머리, 정신, 의식이 쉬엄쉬엄 가는 게 도다. 그럼 로는 발독자의 각각에 발이 각각 놀아서 가는 게 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도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 기입니다. 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철학을 찾다 보면은 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를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우리 문화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는 정확하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를 몸으로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게 해드릴까요? 네. 이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 기인데 이 기가 약하면 몸과 마음이 자꾸 분리가 돼요. 기가 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센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기가 센 사람이네. 저 사람은 기가 약한 사람이네. 다 구분합니다. 여러분. 기를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자리도 눈빛만 봐도 기가 센 사람, 기가 약한 사람 제가 다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기가 약해서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가지고 몸만 돌아다닌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몸만 돌아다닌다. 그게 좀비고 그게 강시입니다. 그럼 마음만 돌아다닌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귀신이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항상 현재에 붙어있는가? 이걸 항상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오셨더란 얘기죠. 그래서 도닦는다. 바로 그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늘 기운을 쓸 수가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마음 받는 방법을 우리 조상들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내 왔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또 초보자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그친다는 겁니다. 조식은 호흡을 조절해서 하늘마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금촉은 우리의 오감,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감에 치우친 말씀을 계속 해온 것이 바로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조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노자상자의 가르침이죠. 금촉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처의 가칭입니다. 그래서 유불선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유불선이 우리한테서 뻗어나갔다고 우리는 상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는 막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불선이 우리한테 영향을 줬다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관념에 갇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불선이 우리한테서 뻗어나갔다고 하는 이 관념부터 바꿔야 우리 상고 역사를 바르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물질 문명 시대는 도를 닦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도를 닦아서 하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온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질 문명 시대입니다. 이제 정신 문명 시대는 시간이 없어요. 도 닦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도를 행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인디언들이 도를 행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를 행하는 시대가 21세기 정신문명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문명 시대에 과거에 있었는데 정신문명 시대를 모두 잊어버리고 물질문명에 갇혀서 살다가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신문명이 다시 올 텐데 이제 우리는 도를 행하는 시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하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하늘 마음, 그 우리는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하늘 마음을. 그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조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율할 수가 있느냐? 바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바뀐 행동이 반복되는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정보를 하나 바꿔주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정보 하나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 SNS를 많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정보의 차원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 애기가 아빠한테 틈만 나면 물을 떠다 주죠. 아빠는 귀여운 아들 똥물을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아들이 똥물이 경계에서 똥물이었습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아빠가 아들 똥물을 맛있게 받아 먹었는데 이제는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받아 먹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보가 바뀌어요. 정보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우리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정보를 바꿔줌으로 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민족도 민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꿔줌으로 해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미래,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길을 죽이는 정보가 있고 길을 살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길을 죽이는 정보가 꽤 많이 주입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이런 자리가 전국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순수한 머릿속에 길을 죽이는 정보를 학습이라는 형태로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말이죠. 자, 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해봅시다. 뭐 너무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너무 말씀드리기가 자꾸 꺼려지는데요. 동이라는 뜻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은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이 이자를 오랑캐로 해석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우편에만 오랑캐라고 쓰고 있어요, 이걸. 네? 중국의 우편에 이 오랑캐라고 합니까? 우리만 오랑캐라고 한단 말이죠. 또 동쪽에 활자 쓰는 민족이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좀 더 올라가면 동철족이다. 철을 잘 다루는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이인의 옛 고자가 이자다. 인을 숭상하는 민족이다. 이런 것 가지고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일반화되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동이 서용 남만 북쪽에서 동서남북에 야만족들이 있고
오랑캐들이 있고 중심에는 화족이 있다. 이 중국이 자기들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에 야만인이 있다고 우리를 폄하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동이라는 말이 뭐 활잘 쓰고 뭐 좋은 말이라고 그거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가면 대학 교수들이 이 수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이상의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사학에서 매장이 돼요. 그런데 동이라는 말은요, 이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이라고 얘기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동서남북의 구분이 없었어요. 대륙에는. 동서군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황하하류하고 양장하류에는 농사가 잘 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대륙에서 양자강 하류, 황하하류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이족 했던 겁니다. 그 동이족에 대응되는 개념이 황하 상류하고 양자강 상류, 척박한 땅에 살던 화족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옛날에 올라가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동이족과 화족의 전탈전이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동이족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북쪽으로 올라갈 살고 있는 사이에 화족들이 황하문을 차지하고 우리의 옛 역사 문화처럼 다 차지해버렸다는 얘기죠. 화족들이. 그것을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 고대로 올라가면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가에서 대학 교수들은 이걸 얘기를 하면 현재는 매장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야 사학자들 입장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더 옛날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또 있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좀 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명문 하나 시켰는데요. 글자가 먼저 있었겠습니까? 말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동이라는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동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우연히 동력동자 이렇게 쓴 것이지 원래는 순수 우리말이 있었어요. 동력동자를 갖다 끌다 붙인 것이 후세에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다 이 말이죠. 동이는 늦동이 아닙니까? 예, 늦둥이, 반둥이 할 때 그런 둥이 질그릇 동이. 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이자 자체가 그릇 만드는 룰레를 형성하는 글자예요. 이게 원래는 옛날로 올라가면 설문회장인가 추적에 올라가면 그렇게 뜻이 나와요. 이자가 화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둥이, 바람둥이, 뭐 이런 둥이, 뭐 통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한자로 쓰기 전에 우리말이 무슨 말이 있었는가를 먼저 깨우쳐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이 동이라는 말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달결에,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말씀 알고 계신 것이죠. 밝은 땅이 뭐 결에다. 결에가 또 무슨 말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결에, 이게 케레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케레이. 그게 까마귀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군에 자손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혈통으로서의 단군의 자손, 법통으로서의 단군의 자손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안 가지면은 우리 상고사를 연구를 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안 풀리게 됐어요. 이 개념을 안 가지면. 그래서 단군, 환웅, 환인 그 이전의 역사는 또 없느냐? 유인, 황궁, 궁이, 마구, 마구사 여기까지 있다는 얘기죠. 바로 환단국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역사, 그 이전의 역사까지 있는 부도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법통과 혈통이 같이 내려온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군 때부터 법통이 끊어져가지고 2000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려내려고, 이 법통을 살려내려고 한 뿌리 사랑 세계모임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원도 바로 그걸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혈통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동안에 법통은 거의 끊어져 있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법통의 맥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선조들이 그걸 중간중간 계속 이어져 오긴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이제 되살려보고자 한 것이죠. 그 법통이 끊어졌을 때 혈통은 내려왔지만 법통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 이 2000년 법통의 실현의 역사가 우리는 우리 민족사의 실현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고구려가 뭐 대륙에 있었다, 백제도 대륙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통이 살아있었느냐 이걸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상고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천지 연못에서 말에게 물을 먹였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상고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백두산족이라고 해야 된다, 백두산족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백두산은 1702년까지도 폭발했던 지금 휴화산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발해가 망한 것이 백두산이 터져서 망했다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백두산 용암 밑에 들어가면 용암을 걷어내는 그 속에 발에 엄청난 문화들이 지금 숨어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연무사에게 말에게 물 먹인다고 한다면, 그 역사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한테 물 먹이기 위해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말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또 한참 내려가서 말한테 물을 먹이고 그 높은 산을 또 내려오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바로 역사적 사실 그런 기록이 있다면은 백두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백두산부터 옛날부터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이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바로 특히 식민사자들은 우리를 한반도에 완전히 고정시켜놓고 우리 역사를 보는데 절대로 우리 역사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동을 해온 민족이죠. 그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고사라는 걸 할 때. 바로 중국에 가면 천지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천지라고 있죠. 지금도 이 천지연못에 오며 가는 사람들이 말한테, 낙타한테 물을 먹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민족은 이동을 해왔다. 그런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천지연못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는 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상고사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단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국시대가 대륙에 있었고 수메르, 인더스, 황하, 배달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다음에 부여로에서 또 고구려, 백제신라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요즘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큰 흐름. 그럼 세계의 4대 문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서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보고서 이제 식민사자들은 너무 국수주의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귀담아 들으려고 접근을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당연히 학교에서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고등학생이 한다고 책을 쉬는 시간에 읽고 있으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뺏어가지고 찢어버립니다. 그 현실입니다. 환국, 배달, 조선. 역시 이제 우리 민족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왕통의, 통치자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부여로부터 이제, 삼국으로, 그리고 일본까지 건너갔다. 지난 마한 번안이 대륙도 있었다. 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따라 나오는 것들이죠. 이 대륙에 있던 사만을 한반도로 구겨놓고 후 사만 해가지고서 식민사자들이 이 대륙에 있던 사만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이제 망가지는 것이고요. 근데 지난 마한 번안 이게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 문화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난 마한 번안이 그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진안의 역할이 있고 마한의 역할이 있고 번안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진안은 대단군이 직접 다스렸고 법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진안은 하얀 옷을 입죠. 이 마한은 군사력을 담당했단 말이죠. 번안은 경제력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관도 형태가 달라요. 법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곳에는 사슴뿔 형태의 근관을 쓰는 것이고 신라의 근관이죠. 그리고 마한이나 번안의 그 왕관들은 근관들은 불꽃 문양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것이죠. 대륙에 있던 진안, 마한, 번안 바로 우리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가 대륙에 있었는데 그걸 한반도로 찌그러뜨린 것이 바로 식민사자들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사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법통을 이어가는 진안의 역할을 담당했고 고구려가 군사력을 담당하는 마한의 역할을 담당했고 백제가 그 경제력을 담당하는 번안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서에 단군조선에 관련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조선에 관련되는 기사들은 단군조선 전체에 대한 기사가 아닙니다. 중국과 역사적인 교류가 있었던 번안의 이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단군조선 전체의 역사로 해석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식민사자들이 한 일들이고요. 요즘에 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어가고 있고, 네, 중국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바로 경제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치체제라든지 이런데 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최씨 낭낭국, 한사군의 낭낭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만 조선은 우리 역사의 정통 줄기에 올라올 수가 없는데 이만 조선을 자꾸만 우리 역사 줄기에다 올려놓는 게 식민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대륙에 있었던 지난 만 번한이 후세에 와서 단군조선 말기에 바로 번한의 준왕이 마지막으로 도망쳐오면서 한반도로 와서 지난 만 번한이 다시 성립이 되는데 이것이 단군조선 전체에 사만이 있었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역사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 제국이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닦았지만 지금 현재 도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몽골 제국은 중심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철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몇 천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의 문화와 철학을 알렸던 것은 우리의 철학과 문화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역사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자꾸 우리 역사를 한반도로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조상들이 한민족이 인구가 많아서 이 넓은 땅을 다 통치하고 살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부족 연맹국가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부족 연맹국가였다. 지금도 미국도 말하자면 연맹국가죠. 이때도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퍼져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통치했다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역사를 쓸 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땅의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쓰겠습니까? 지구 전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환인, 환웅, 강군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세계사고 국사를 따로 배웁니다. 그 이유가 대륙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한반도로 축소시키는 식민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세계사고 연결 안 되는 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터키는 우리 보고 형제 부릅니다. 6.25 때 미국, 영국 당국한테 부대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 보고 형제고 했습니다. 터키 학생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코리아, 대한민국은 옛날에 우리하고 형제국이었다. 언제? 고리짝 시절에. 고구려 시절, 고구려. 이 자유중국, 대만의 중학교 학생들의 역사교과서 부대에 보면은 고구려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역사교과서 부대에 나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교과서에서 고구려가 이만큼 있다고 배운, 그것도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만 중학생 역사교과서에는 고구려가 이렇게 컸다고 나온단 말이죠. 이 고구려가 팽창해 갈 때에 서쪽 전방에 서서 서쪽을 향해서 돌격 밀고 나갔던 것이 바로 돌골족이죠. 그 돌골족을 영어로 하면 투르크인 것이고요.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돌골족이 나간 것이죠. 그 돌골족이 서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지중해 많은 영향을 주고 로마가 밀려가고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세계사의 변화들이 전부 다 고구려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전혀 그걸 연관시켜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터키 그러면 터키가 왜 우리한테 형제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터키 그러면 한국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터키탕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유라시아 대륙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메리카 대륙 건너가서 아메리카의 잉카, 마야, 아즈텍, 훈민적 문화가 우리 조상들이 건너가서 세운 문명이라고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죠. 물론 옛날부터 민족사학자는 이걸 옛날부터 주장하고 있었어요. 한 40년부터 이걸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베랭에 건너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면서 베링에 겨울에 얼었을 때 건너가는 걸 했는데요. 엄청 위험합니다. 베링에 얼었다고 못 건너갑니다. 중간에 숨골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빠져줄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로 건너갔느냐? 바로 알류션을 타고 건너갔다. 알류션을 타고. 그 요즘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바로 대륙을 지배를 했고 세계로 퍼져나갔던 이런 역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야 한국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훌륭했으니까 없어. 그러면서 화를 낸단 말이죠. 나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야. 나도 알만큼 알아. 공부 나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지금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단 말이냐?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바로 얼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떠나서 일단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좋아지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저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대중교육을 하면서 별로 생각 없이 살았던 분들에게 우리 민족 상고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환국시대에 세계 4대 문명도 우리 쪽한테 뻗어나갔다. 바로 환단고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환단고를 지금 가짜라고 하고 유서라고 하고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치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급삭해서 매장되고 절대로 대학교에서 채용이 안 되고 이런 대한민국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30여 년 전에 환단고기가 완벽하게 가짜라고 증명해보려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가짜라는 걸 증명해보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2번 가봤는데 그 이집트관에 가면은요 이집트에 있었던 벽걸이 장식이 하나 전시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내지 6,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썼던 벽걸이 장식이 칡능쿨에서 칡능쿨을 섬유를 뽑아가지고 그걸 직조를 해가지고 색깔을 하얗게 바라게 하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 박물관 사진 못 찍게 됐어요. 제가 그때 필름 있던 카메라 시절에 그 프레시도 못 터뜨리고 숨어서 찍느라고 가이드 잊어버릴 뻔했어요. 자,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필름도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귀퉁이에 뭐가 보이십니까? 태극마을 보이시죠? 이게 이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내지 6,000년 전에 썼던 벽걸이 장식에 태극문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태극문양이 중국도 아니고 이집트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한당국 측에는 이 이집트 문명 자체가 우리한테 뻗어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연구를 해야죠. 근데 그 연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식민사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사계에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자보에도 이집트. 이집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종주국이 우리입니다. 우리 문화를 듣다 보면 우리가 태양신의 종주국이라는 흔적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태양신을 라라 불러 이집트인들이. 이 라는 우리 고대 언어에서 우리말입니다. 우리 고대어, 만조에는 우리 고대어가 많이 남아있는데 만조에 라가 나와요. 그 라는 정확하게 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신 라, 이게 우리말이에요. 그럼 신라, 이것도 새로운 신, 새로운 태양이라는 뜻이 아니냐. 펼칠 날 써놓고 새롭게 펼쳤다 해서 뭐 서랍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해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태양을 신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럼 신라 이전에 라라고 하는 그 나라도 있어야죠. 이 동지팥죽이 바로 우리가 태양신의 종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지팥죽을 먹는 날이 동지날이고 태양 고도가 제일 낮은 날이에요. 하루가 제일 짧은 날이죠. 동지팥죽에 새알을 떠놓고 떠먹는 행위는 어둠 쪽으로 떨어진 태양을 건져 올린다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에다가 칼국수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새알 옹심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역사를 알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태양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로부터 제일 해가 짧은 동짓날로부터 3일 동안은 태양이 고도가 낮은 상태로 뜨거지고 해요. 근데 동짓날로부터 3일 후부터 태양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럼 12월 20일로부터 3일 후가 되면 태양이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날이죠. 성경 연관 학살도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 태어났다는 기록은 못 찾습니다. 12월 25일은 아기 예수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죠. 그때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가 캐롤이죠. 캐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쁘다 구조신, 이게 캐롤이 아닙니다. 캐롤이라고 하는 노래 자체는 원래 원물을 추면서 원물을 추면 항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닥불이 있든지 뭐 신성한 못을 놓고서 원물을 춥니다. 이 원물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문화예요. 이게 원물을 추면서 후렴구가 있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게 캐롤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캐롤이 뭐겠어요?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가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캐롤인 것이죠. 강강술래는 바로 마고성 시대부터 우리가 마고복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이다 이 말이죠. 로마 바티칸 대성당 카톨릭도 결국 태양신에 의해서 나간 신앙입니다. 뭐 기독교, 저도 신앙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기독교 카톨릭도 결국은 태양을 모시는 겁니다. 이 오벨리스크 이게 바로 해시계와 같은 것이 해시계. 이게 하지 때, 춘분 때 해가지고 뜨는 것이죠, 이게.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요것도 뭐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돔 꼭대기에 둥그런 것이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행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싱턴에도 있는 오벨리스크.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이 태양신을 모시는 이 신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이걸 주석한 것이 바로 오벨리스크라는 겁니다. 오벨리스크. 이게 행시계를 나타내는 것이 뿐입니다. 지금. 또 슈메르 문명이 우리 조상들의 문명이다. 이건 백인들이 먼저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앞에 있던 것이 바로 슈메르 문명입니다. 이 슈메르 문명, 뭐 소머리 문명 이렇게 하는데요. 뭐 카자흐스탄, 몽고 이런데 이 씨름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서 건너간 문화일 것이고 일본의 쓰모도 우리한테 건너간 것이다. 일본 쓰모에서 쓰는 말이 우리 말이 섞여 있단 말이죠. 쓰모 소리가 툭 나와서 딱 쓰면 심판이 나와가지고 다가라 외치고 빠져요. 그 심판한테 지금 다가라고 외쳤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면 모른단 말이죠.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면 절차상. 근데 우리는 딱 들으면 이제 다가서 싸우라는 말이고만 우리는 알아듣는단 말이죠. 고구려 벽화에 쓰모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은 모든 역사문화를 우리한테서 건너가는 것이죠. 일본 왕실의 핏줄은 백제 왕실의 핏줄과 신라 왕실의 핏줄과 고구려 왕실의 핏줄이 섞여 있습니다. 만엽집에는 연개소문이 백제 망한 다음에 일본 집어삼키려고 건너갔다가 아들이 싸워가지고 고구려 망하니까 일본에 주저앉아서 일본에 천문천왕 됐다고 만엽집에 나온다고 이 영이라고 하는 분이 만엽집을 번역해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전에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 나온 다음에 만엽집 연구 안 하죠. 창피해가지고. 또 슈메르 말이 우리말 교차어. 물론 전 세계 말이 50%가 교차어예요. 영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하늘, 안, 그리고 칼, 그리고 서울, 세울, 알, 대가리를, 대가리. 이 기본적인 단어들이 우리하고 발음이 같아요. 아바지를 아바주, 아빠를 아부, 엄마를 아마, 이 기본적인 단어가 우리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개를 옛날부터 월이 불렀어요. 네. 그 수메르 사람들로 개를 우르 끈다, 우르. 이 같은 말에서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슈메르 사람들이 푸쿠 그런단 말이죠. 이 슈메르 사람들이 바로 백인들의 시원 문명인 겁니다. 백인들이 연구를 해보고 슈메르 사람들은 동쪽에서 왔다. 그리고 화인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연구해봤던 흙으로 빈 단지를 슈메르 사람들은 둑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빈 단지를 독 그러죠. 김치독, 간장독 하죠. 또 와우를 슈메르 사람들은 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릇 이 말이 같은 말이다. 이게 접시 같은 말입니다. 메탈 바울을 짜갈 그래요. 슈메르 사람들이. 우리는 메탈 바울을 주발, 사발 그러죠. 코카소스 사람들은 코카소스 사람들이 쌀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동족이다. 스푼을 축파를 그럽니다. 중국의 심지어 된 위구르 사람들은 찹스틱을 척파를 그럽니다. 우리는 스푼을 뭐라고 합니까? 숟가락. 찹스틱을 뭐라고 합니까? 젓가락. 이 유사성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얼핏 저기에서 우리 말이 저기서 건너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서 퍼져나갔다는 얘기는 절대로 생각을 못하고 항상 뭐든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몇십 년 동안 식민지간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든지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들어왔어. 감자 청남에서 들어왔어. 고구마 일본에서 들어왔어. 담배 일본에서 들어왔어. 뭐 오이도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가지도에서 들어왔어. 네, 모카도에서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제가 검색해봤더니 인터넷 지금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반도가 토종으로 나와 있는 식물은 신선초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모든 것이 어딘가 원산지가 다른데 다 다른 데 들어왔어. 그럼 이 땅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뭐 잡초도 넣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상식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 크레머가 평생 동안 슈메르 얘기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슈메르 사람들이 상투를 통해 왔습니다. 상투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 한민족의 아주 독특한 머리 장식이죠. 상투 이거는 남자들은 하늘과 통한다는 게 하늘과 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여자들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쪽을 짓고 수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남자는 위아래로 하늘과 통한다 이거예요. 여자는 수평선, 지평선이에요. 그래서 이 합쳐지면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천지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지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성체를 얘기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리랑에서 심리도 못 가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시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티베트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 섞는단 말이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데 경상도 하면 항상 확인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에게 두부를 조포라고 합니까? 그러면 한 40대 이상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할머니,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알아요. 근데 경상도 지역마다 좀 달라요. 조포 하는 데가 있고, 조포 하는 데가 있고, 조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잊어버리고 있지만. 간장을 지렁, 경상도 씁니다. 부엌을 정지, 이 쓰고 있습니다. 충청도나 전라도 쓰고 있어요. 정지라는 말. 할배, 할매, 반문나, 반무라. 이런 경상도 사투리를 티베트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근데 한나오기 책 보시면 아시지만 티베트까지도 단군 조선시대에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44대 단군, 43대 단군이 죽었을 때 44대 단군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티베트에 정벌 나갔다가 휴대를 받아가지고 단군으로 즉위를 하고 수도를 장난경으로 옮겼다고 돼 있어요. 그 43대 단군까지 딱 자르면 영년 1908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1908세를 전했다고 한 것이 한다는 거기서 43대 단군까지 자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사자들이 장단경을 자꾸 만주에 찾는데 제가 보기에 장단경은 만주에 있지 않습니다. 장단경은 티베트에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건 MBC에서 방영한 것인데 인도 남부에 가면 드라비다족이 살아요. 그들이 쓰는 말이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스리랑카도 우리가 같은 말이 많죠. 터키도 그렇고요. 네. 중앙대학교 전인평 교수가 여기 간 게 있어요. 사활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What you call father? 아빠. And what you call mother?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인타민. You know what is 인타민? 니. Come. 와. What is 인타민? 나. He. 와. What is 인타민? 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상고사를 다시 재구성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것도 제가, 선생님 조금 전에 영상 MBC가 아니고 KBS 겁니다. 조금 전에 그거요?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저 지금 고생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에 대웅전이 있는데, 대웅전도 바로 힌두에서 온 것이죠. 대웅전에 원래 문자가 축호등자고요. 거기는 원래 남근이 모실 수 있었어요. 부처가 모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힌두교에 링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힌두교에서는 그 남근이 모실 수 있습니다. 남근 밑에는 남근은 그러니까 둥그런 길쭉한 돌이 있고요. 그 밑에는 여근을 상징하는 둥그런 돌을 받쳐놨어요. 이게 힌두교의 큰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항상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걸 링가하고 요니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불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고요. 이것이 올림픽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가 있어요. 이 대웅전의 운자가 수컷운자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원래 대웅전에는 이런 거대한 수컷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게 남근 신앙이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일본에 가면 남근 축제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서 원래 그 대웅전에는 이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수컷운자를 쓴 것이란 말이죠. 나중에 그 부처가 들어앉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힌두교는 머리가 희다는 얘기죠. 백조와 같은 말입니다. 흰머리, 히말라야 같은 말이 전부 다. 카자흐스탄이 우리하고 같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카자흐스탄의 국기에 태양이 그려져 있고 산조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국사책을 언어해봤더니 한단국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몰랐느냐?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우리는 단군 그런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탱글이 그랬단 말이죠. 그게 다른 것인 줄 알았어. 근데 다시 말이 같은 말이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구성해봤더니 카자흐스탄 국사책하고 우리 판단국하고 내용이 똑같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후손들을 싸움 잘하고 덩치 크고 농사 잘 크고 사랑 잘하는 그런 튼튼한 후손을 낳는 것이 옛날에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걸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조관념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 유전자를 조금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죠. 왜냐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양자간 국적은 유전자가 같아요. 이게 21세기 과학으로 밝혀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중국에 50년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청들이 여기 다닐 때는 다 이민족을 우청들이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같은 골짜기 물을 먹는 사람끼리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혈연 관계가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면 그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은 굉장히 열등한 애들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 때 저 산골 동네 가면은 동네에 꼭 동막골처럼 머리에다 꽃 하나 꽂고 뱀한테 물리면 많이 아파 그런 애들이 꼭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근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4-5명 낳으면 그 중에 꼭 확률적으로 한두 명이 그런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 그 부족이 열등해져가지고 부족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게 부족 간의 싸움들은 먹거리 때문에 싸우는 것도 많지만 다른 부족이 여자들을 훔치다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다툼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다민족 아닙니다. 우리를 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사자들이 우리 역사 활동문제, 사고방식 영역을 한반도로 가지고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민족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21세기 과학이 밝혀내고 있어요. 우리는 다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70%가 북방 유목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고 30%가 남방 농경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황해바다가 바다가 아니어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네. 황해바다가 바다가 아니었었어요. 상전벽해가 황해바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황해바다가 옛날에 큰 강이 흘렀어요. 그 전라남북도가 호남인데 호남 북쪽에 호수가 없어요. 옛날에 황해바다에 호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고인돌도 바로 황해바다 주변에 있는 겁니다. 왜? 농사가 잘 되고 인구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자꾸 간과를 하고 우리 상고사를 보니까 역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해바다가 바다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인디언들 보세요. 인디언들은 유목민족의 피가 가장 많이 남아있죠. 그 유목민족들이 천존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인디언들. 우리는 농경민족과 섞이면서, 즉 지선족들과 섞이면서 많이 퇴색된 겁니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은 천손족과 지선족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뭐가 됩니까? 사람은 죽어서 뭐가 돼? 흙이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그게 농경민족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목민족들은 사람은 죽어서 바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영혼의 죽음, 또 기의 흩어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족, 바로 천손족들은 몸의 죽음을 대접자게 생각합니다. 지손족들, 바로 농경민족들은 몸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천손문화를 찾으려면은 유목민족,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높은 정신문화를 좀 다시 찾아야 될 이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상고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팬티 역사입니다, 팬티 역사. 팬티를 추적에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나뭇잎이 나오죠, 나뭇잎이. 이게 아담과 이브의 팬티예요. 바로 기록된 역사는 이 팬티와 같다는 겁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순간에 왜곡됩니다.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는 읽혀지는 순간에 왜곡됩니다. 읽는 사람의 주관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기록된 역사는 진실과 장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승리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기록된 역사는 근본부터가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굉장히 허무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역사자가 아니니까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이 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가 팬티가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팬티를 입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를 빅 히스토리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홍익인간 철학, 바로 단군선의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모습, 또 정치 제도로 화백제도가 있어요. 화백제도는
로마 교황법을 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인디언들은 모두 화백제도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화백제도를 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죠. 화백제도. 화백제도는 사람이 양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민주주의